보이니까 너무 좋지 않니? 너무 그냥 그 빛깔이. 아니 가을 되면 밤도 쪄 먹어야 되고 늙은 호박을 넣어가지고 죽도 끓여 먹어야 되고 단풍. 햅쌀로 거슬거슬 밥도 지어가지고 어우 진짜 가을하면 아니, 됐어. 단풍이야. 단풍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을하면 뭐 생각나? 단풍. 나는 단풍? 파란 나라르라 이거 하늘 파란 하늘 하늘만 쳐다보면 행복해. 여기 하늘 바라봐야 조명밖에 없어. 난 얘가 이럴 때 가슴이 답답해. 난 얘가 이럴 때 가슴이 답답하다고. 야, 저게 뭐야? 나는 네모할 때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젊었을 때 내 남친이 나를 뒤에서 콱 깔았을 때 가슴은 좀 답답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집 강아지들 있잖아. 우리 집 강아지가 좀 많잖아. 걔네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답답해 난. 그게 제일 속상하고 답답하지. 너는 언제야? 나는 누들 보니까 답답하다. 뭐 하니까? 똥을 못 쌀 때 가슴이 답답하다. 똥 얘기로. 어머 선생님 들으셨어요? 아니 오늘은 공부하라고 좀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뭐 이렇게 더러운 얘기도 나오고 벌써 되게 시끄러워요. 저기 주제가 뭔지 몰라요. 저거 뭐라고 했는데 가슴이 답답하대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답답할 때 많죠. 많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도 답답하고. 그럼. 아니면은 얘네들 보면서 답답하다는 혜진이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는 좀 특이한 게 화병 위주로 많이 생각하세요. 네, 지금처럼 네, 뭐 맞아요. 너네를 봤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그렇죠.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곳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심근경색? 심장? 자, 만약에 이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자, 이곳의 정체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당신의 심장과 뇌를 노린다.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까지. 돌이킬 수 없는 혈관 질환의 공포. 아무도 모르는 사이 좁아지고 막히고 터진다. 방치하면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질환. 소리 없는 살인자,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이 혈관 질환을 경험해본 경험자가 우리 있잖아요. 우리 용녀 친구요. 용녀 친구. 아유 그 얘기 하지도 마세요. 나는 그 얘기만 하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도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이 잘 안 나왔던 게 나는 천만 다행인 것 같아. 맞아, 지금은 괜찮지? 너무 말을 잘해서 걱정해. 근데 용녀 학생 같은 경우는 뇌혈관 일부가 막혔을 때 뇌경색이 왔어요. 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피를 혈관이 계속 돌잖아요. 피를 돌게 하죠. 혈액이 돌면서 이제 뭐 돌면서. 산소도 공급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영양소를 다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상하수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혈관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혈관에 만약에 상처가 나서 제대로 혈액이 통하지 않아요? 아니면 막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수구가 딱 막혀. 그럼 계속 안 내려가고 물이 거품 올라오잖아요. 도로에 막 물이 넘쳐가지고 넘치는 터져가지고. 거죠. 근데 정말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냥 상하수도의 문제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그렇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내 몸에서는 몸에서 그런 일이 엄청난 발생한다면 정말 무서운 질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그러니까 혈관 질환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쓰리고,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고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맞췄는데 마지막 고혈당. 그렇죠. 고혈당. 그래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정상 혈압보다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으로 때리게 되니까 혈관벽의 손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지나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를 얘기를 해요. 화끈적하게. 네, 이제 약간 헷갈렸던 고혈당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고혈당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는 걸 당뇨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뇨. 근데 중년 이상이면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거의 다 뭐 이렇게 좀 갖고 있지 않나요? 한두 가지 달고 살잖아. 고혈압. 그래서 사실은 발병 빈도가 너무 흔하다고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렇게 혈관 쓰리고를 그냥 대수롭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방치만 하실 경우에는 우리 몸에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얼마나 위험한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몸속에 있는 혈관을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풍선을 가지고 왔어요. 네. 사실 내 몸에 있는 혈관도 풍선처럼 이렇게 탄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정상 혈압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바람을 조금 불어넣어준 정도 상태. 이 정도면 탱글탱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죠. 탄력이 아주 좋아요. 만지기도 좋고. 그렇죠. 네. 근데 혈압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풍선으로 따지면 풍선의 내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 부푸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여기서 혈압이 더 올라간다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몸 안에서 터진다면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되겠죠. 뇌혈관이면 뇌출혈인 거고요. 네.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투명한 혈관을 갖고 왔어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건 앞서서 보여드린 혈압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 고지혈증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안에는 일부러 투명한 걸로 준비했어요. 속에 종이 보이세요? 네네. 얘네들이 지방이다, 콜레스테롤 잉여 찌꺼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얘네들이 혈관 안에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점점 혈관벽 안에 달라붙겠죠. 그러네. 달라붙네. 여기에 손상이 가 있다라고 하면 끈적끈적하게 혈소판 같은 것들이 나와서 더 응고가 될 테니까 잔뜩 이 안에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쌓이고 다 계속 붙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으로는 점점 직경이 좁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애들이 염증도 유발을 하게 되고 혈관벽도 더 딱딱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게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막히는 질환 내지는 출혈의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것들을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들 한눈으로 좀 이해가 쏙쏙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실험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우리 정상적으로 혈관 안에 혈액이 쭉 흘러서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상혈액과 쓰리고가 있는 혈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인체 모형처럼 이 관이 우리의 혈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쪽은 정상적으로 혈관이 깨끗하죠. 잘 통하게 생겼죠. 이쪽은 허해. 그치, 이쪽 보이시면 중간중간에 막 기름때 같은 게 껴있어요. 그러네. 막 더러운 것들이 껴있죠. 이게 내 몸 혈관에 있는 혈전. 요 혈관에 지나갈 혈액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정상 혈액이 있을 수 있고 쓰리고가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높은 당 독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혈액을 각각 써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거거든요. 네. 우리 지선 학생이 정상 혈액을 네. 쏟아 부을 거고 저는 쓰리고 질환이 있는 혈액을 네. 이 혈관에다가 한번 쏴볼게요. 그리고 시즌 1등. 어머. 얘는 야, 이게 선생님, 나가지도 선생님 나오지를 않아. 선생님, 저 천천히 해요? 어머. 똑같은 이미- 게 저렇게 안 내려가. 야, 아직도 안 지금 내려가. 제가 힘 줬다가 빼면 어머, 다시 돌아가. 이미 혈관이 막혀서 그래. 막혀서. 어머, 다시 돌아가. 이미 혈관이 막혀서 그래. 막혀서. 안 가. 안 가.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이렇게 어떡해. 막혀버리다 어떡해. 보니까 그 사실은 혈액의 상태가 좋아도 이런 혈관은 뚫고 지나가기가 힘든데 쓰리고까지 있다라고 하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힌 혈관이 뇌혈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뇌졸중이죠. 무서워. 심장이 혈관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막혔다면 그게 바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여주는 이런 모형들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지난 한 해 평균 통계를 봤을 때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한 질환이 오 마이 갓.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만큼 흔하게 많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일 거 그렇죠. 아니에요. 위중한 질환인데 흔하기까지 하니까 더 무서운 근데 거죠. 우리 그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 그냥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혈관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동시다발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건데 혈관들은 구석구석 내 몸 곳곳에 있는데 다 이어져 있죠. 네. 심장혈관이 안 좋으면 뇌혈관이라고 깨끗할 수 없어요. 뇌혈관이 안 좋은데 심장혈관이라고 좋겠어요.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는 얘가 가다가 여기 했으면 뇌경색이고 그렇죠. 여기로 받치면 심혈관 이렇게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통계를 좀 살펴보면 고혈압이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3배 더 높아요. 정상인들보다.
고혈당일 경우에도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고요. 뇌경색 발생 위험은 무려 6배나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아지죠. 야, 선생님,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너무 무서워요. 아니, 얘들아, 우리 제대로 알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눈 똑바로 뜨고.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조금이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네.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10월, 요 가을이 되면 아침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면서 사실은 혈관에 많은 무리가 가게 되죠. 그래서 쓰리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환절기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쓰리고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가을철에 날씨가 좋다고 단풍놀이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죠. 많이 가죠. 산행을 한다거나 단풍놀이를 가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존에 좁아진 혈관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 부족하구나.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격렬한 육체 활동을 했을 때 갑자기 심장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이미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갑자기 자꾸 조난당하시는 분들 막 자꾸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럼요. 그래서 가을철에 내가 쓰리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격렬한 산행이나 등산, 뭐 단풍놀이 같이 좀 육체적인 활동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건강에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내 몸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진짜로 이거는.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얘기 듣고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불안하죠, 지금. 그렇다면 네. 좀 간접적으로라도 내 혈관이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 어디 알려드릴까요? 열어봐요? 어떻게 피 빼요? 열어봐요. 선생님 피 빼요? 지금은 거울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 진단을 대충 거울이요? 할 수 있어요. 자, 거울로 어디 봐야 될까요? 혈관 건강 관찰할 거예요. 아, 눈밑. 눈. 오늘 확인할 곳은 바로 혀를 보라고요? 혀. 여러분들의 혀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간접적으로 볼 거예요. 혀의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뭐 끝내주지 뭐. 선홍색.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네. 붉고 선홍색으로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정상적인 혈관이죠. 그런데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내지는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혈전 같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 그럼 달라요? 그렇죠. 검붉은빛, 좀 더 검은빛을 띨 수가 어머, 있겠죠. 저 색깔이 돼. 어머. 진짜? 진짜 사람 혀가 저렇다고? 보라색이야? 이렇게 정상적인 선홍빛깔을 띄어야 되는데 색이 너무 거무튀튀하다거나 내지는 설태가 너무 많이 껴있다거나 하면 건강이 좀 안 좋고 이쪽으로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만 보면 안 되죠. 이번에는 혀의 뒷면을 볼 거예요. 하고 이곳이 점막이기 때문에 혈관이 가장 잘 비쳐 보이는 부위예요. 와, 저 사람 봐. 너무 시커멓게 보이는 야, 구렁이인 줄 알았어, 구렁이. 고불고불하고 튀어나와져 있어요. 이건 어딘가 막혀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거겠죠. 어머. 이럴 때는 제대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맥순환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자, 혀의 앞면도 보고 뒷면도 봤어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뇌졸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파트예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혀를 하고 내밀어 보세요. 자, 중심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나요? 어디 한 군데로 혀가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네. 지금 용리 학생처럼 가운데 중심선이 딱 일직선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쪽으로 휘어져 있다. 아, 휘어졌다는 거. 왜냐면 혀를 움직이는 게 뇌신경이에요. 여기요? 뇌신경 중에서 12번째 설화신경인데 그래서 똑바로 내려왔어. 하고 내려오지 않고 혓바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뇌졸중의 의심 증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도 간이검사인 거고 되게 간접적인 검사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잘 모르고 병을 그냥 방치하다가 키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만나볼 휴학생도 그래요. 이 쓰리고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휴학생 사연 함께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휴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청소하시는구나. 왜 이러지? 왜 이래? 혹시 청소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청소기가 안 고장 됐나 났구만.
다시 돌아가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다시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는 그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하다가 앉으시네. 하다가 앉네.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또다시 주저앉고 마는데요. 뭐 기운이 없으신가? 아니야, 어지러운가 봐. 그러신가 보다.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63세 양형가입니다. 고혈압은 10년이 넘었어요. 당뇨는 5년 넘고요.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어머니로 아내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온 그녀. 하지만 어지럼증도 있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주변에서 당뇨가 아니냐고 권해서 병원에 가봐왔더니 당뇨여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 당뇨가 있으면 저 물 많이 마신다고 그랬잖아. 물이 막히거든 자꾸만. 가족력이 없어서 제가 당뇨에 걸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그녀. 고개 숙이는 일이 있으면 힘들어요.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서. 그럴 때는 쉬어야 돼요. 아니, 청소는 아주 기본인데 집안일에. 근데 그것도 힘드실 정도로 못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지러우면 자꾸 주저앉게 돼. 집안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점점 심해지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결국 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냐. 밥 먹지도 않고. 이게 뭐야. 아들이 밥을 먹고 남겼구만. 습관처럼 아들이 남긴 반찬과 즉석밥으로 한 끼를 때우려는 듯한데요. 그런데 어머. 흰쌀밥을? 요즘은 즉석밥도 현미밥 있는데. 당뇨에는 잡곡밥을 필요로 하지만 신장이 나쁜 경우에는 흰밥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신장까지 나빠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근데 지금 깻잎장아찌 드시는 것 같은데 짜게 드시네. 찌개. 김치찌개. 아유, 어떡해. 버리기에는 아까워 오늘도 결국 젓갈. 제가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남은 반찬들을 남기면 자꾸 먹게 돼서 식단 조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 안 드셔야지. 당뇨는 무조건 식단 관리해야 되는데. 식단 관리를 해야 하는 걸 알지만 버리기엔 아까워 식구들이 남긴 끼니를 모두 비우고 허겁지겁 갈증을 해소합니다. 아유, 어떡해. 짜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또 먹만했지. 그러니까요. 큰일 났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사이 또다시 갈증을 느꼈는지 냉장고 문을 여는데요. 또 잡수려고. 또 드셔? 물이 땡겨요. 제가 물을 한 2리터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통을 다 드셨어. 어때요? 좋은 습관일까요? 나쁜 습관일까요? 나쁜 습관이겠죠. 안 좋죠. 짜게 드시면서 이제 계속 목이 마르니까 물을 드시잖아요. 네.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찬물이죠. 그대로. 지금 이분은 이미 당뇨 때문에 그 위장관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먹게 되면 위장관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죠. 아이고야.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몸에서도 이 온도를 다시 내 몸에 맞도록 맞추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저렇게 드시는 습관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물을 먹는 이유는 체액량을 늘리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그냥 한 번에 벌컥벌컥 찬물을 마셔버릴 때는 실질적으로 몸 안으로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소량씩 나눠서 마셔야 돼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아, 그렇구나.
집안을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데요.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또 있었습니다. 각을 하시네요. 양치를 쳐야지. 에이? 왜 피가 나와?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치주염 때문에 그래요. 2주 정도 입원할 정도로 치주염이 좀 심했어요. 치주염까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치주염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치주염, 구강세균은 혈관에도 염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특히나 심근경색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 조사해봤을 때 구강 내 세균을 체내에서 발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어머, 웬일이야. 심한 어지러움에 혈당 체크를 하는 휴학생. 아유,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잡히지 않는 혈당 수치에 그녀의 걱정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당뇨 수치가 안 떨어져서 고민이에요. 그날 오후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모처럼 외출에 나섰는데요. 아, 그래도 기운을 내셨네. 그래도 나오셨네. 나오셨어. 제가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운동하러 나왔어요. 그럼요. 잘하셨어요. 그치.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기 전 즐겨 찾았다는 집 앞 공원. 저런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근력에 아주 좋죠. 기구 운동까지 도전해 보는데요.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어지러워. 당뇨 진단 받기 전에는 매일매일 운동도 했어요.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서.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운동이 무조건 몸에 좋을 것 같죠. 잘못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실 수가 있어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일단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근력 운동으로 너무 힘을 쓰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게다가 우리 휴학생은 당 조절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운동 전에 혈당을 체크를 해서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 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저혈당 때문에 운동하다가 쓰러지셔서 부상을 당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녀에겐 꼭 하나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긴 한데 가족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휴학생의 일상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본인이 이제 그 쓰리고를 겪고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주부들은 음식을 갖다가 가족들이 먹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 그걸 갖다가 버리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도 많고 평상시 이렇게 좀 명랑하고 이런 스타일인데도 어지럼증이 오면 사람이 그냥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어지러우니까 뭐 일상생활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차례 지금 그러고 나니까 눈 뜨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 선생님.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하고 싶죠. 네. 그래야지. 바로 콜레스테롤을 높이시면 돼요. 아까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히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좋은 거. 그렇죠. 사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보통 우리 혈관에 이렇게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찌꺼기들이 뭉치게 만드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이른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애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인데 어떤 건 혈관에 나쁘고
어떤 건 혈관을 이롭게 하고 하네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LDL 콜레스테롤과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역으로 이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너무 낮다. 복부지방, 대사증후군, 인지장애, 치매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복 혈당장애 또는 이제 당뇨병의 위험성까지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심혈관 질환으로 봤을 때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하이 리스크지만 네.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도 고위험군이라고 봐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맞아.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하이가 좋네. 하이가 좋은 거지. 혈관 속 시한폭탄, 혈관 쓰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고혈압 환자, 심내혈관 질환 위험 3배. 고지혈증 환자, 뇌졸중 위험 2배. 고혈당 환자,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4배. 그래서 준비했다. 하루 단 1분 투자로 쓰리고 잡고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 혈관도 이게 무슨 예보처럼 몸에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옛날에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놀랐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두의 혈관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 건강을 좀 지켜줄 그런 체조를 알려줄 오늘 특별 선생님 신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저렇게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젠가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프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면식이 오래돼서 아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봐서는 어디 전혀 아프셨던 분이라고 그런 것 같지 안 믿겨지는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다리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다리가 아플 연식은 아닌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제 다리가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많이 걷고 이러면 좀 다리가 좀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심한 날은 다리도 많이 저리고 좀 쥐가 날 정도로 그래서 좀 많이 걷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안치가 돼가지고 네. 너무 지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었냐고.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근력 운동에만 좀 집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도 풀어주기도 하고 혈액 순환을 위한 이런 전신 운동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근육에 이제 자극만 주는 이런 운동을 했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아파본 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더 와닿지. 더 와닿지. 그렇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혈액 순환이 정말 좋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체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보통 박수를 많이 치죠. 그렇죠. 네. 이 박수가 이 혈액순환을 정말 좋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박수가? 그렇죠. 박수를 4번을 쳐볼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넷. 아, 좋아요. 그 다음에 팔을 쭉 펴서 네.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잼잼 놀이 있죠? 네. 네, 주먹을 폈다 꽂을다. 그래서 잼잼, 잼잼 4번. 네. 이걸 이어서 하실 거예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잼잼. 아, 좋아요. 아니 이게 좋아요.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에요. 아, 좋아요. 이렇게 쉬운 운동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신나게 한번 뛰면서 해볼게요. 뛰면서요?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잼잼.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게 첫 번째 동작이에요. 아,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팔꿈치에서 올라와서 이 세 손가락 정도 떨어진 데를 보시면은 눌러보면 좀 아픈 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네네. 많이 아프시죠? 거기가 네.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방해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저희가 주먹으로 2번씩 마사지를 해줄 겁니다. 아, 주먹으로? 네, 주먹으로 하나, 둘, 반대쪽 셋. 하나, 네. 둘.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양 주먹으로 골반을 4번.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네. 저희 스쿼트 동작 있잖아요. 네. 스쿼트가 이제 굉장히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이에요. 네. 다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심장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운동을 좀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지 혈액순환을 좀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앉으셔가지고 주먹으로 허벅지부터 해서 4번 내려가면서 무릎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쉬시고 올라오실 때는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골반 쪽도 보시면은 혈액이 좀 이제 많이 순환이 안 되는 쪽에 저희가 많이 앉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단축되는 부위인데 아, 여기가 쭈그러드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많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하듯이.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아, 좋아요. 근데 이걸 쳐야 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네. 근데 심심하진 않네요. 아, 좋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자, 다 할 수 있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갈게요. 잼. 하나, 둘, 셋, 넷. 잼.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골반. 그렇죠. 골반. 자, 좋아요. 스쿼트.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올라오고 다시 앉아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다시 뛰면서 박수. 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잼. 그만. 아,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요거 했는데도 유산소 운동이 되면서 치매 예방해도 될 것 같아요. 순서 외우느라. 그래서 오늘 이 배운 운동을 매일 까먹지 마시고 틈틈이 하셔가지고 혈관 건강 정말 건강하게 모두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활동 운동 잘 배우셨어요? 네. 선생님 간단하고 잼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잼잼 좋죠. 그리고 몸을 좀 때려주세요. 몸을 좀 때려주세요. 너무 신났어. 그쵸.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건강하게 혈관 건강을 지키고 있는 우등생의 비결까지 배우면 더 건강해지시겠죠. 좋죠. 좋습니다. 가을비 촉촉이 내리는 아침. 나는 이렇게 비가 오면 좋아. 나도 그래. 우산을 쓰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비 내리는 거리를 걷고 있는 한 사람. 그런데 다시 걸음을 돌려 걸어오는데요. 어머, 아 어딜 가시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시나 봐. 빗속에서 운동하는 그녀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고혈압과 고지혈을 극복에 성공한 66세 체육합니다. 야, 저거를 극복했다고? 지금은 60대지만 그때는 50대였으니까 한창 재미있게 살 때였잖아요. 손주들도 태어나고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누리던 어느 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느껴지고 그동안 없었던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났고 아픈 몸 때문에 우울감마저 밀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했죠. 예상치 못했던 고혈압 진단. 그녀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속상해.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대서 충격이 대단했죠. 평범한 삶을 포기하게 만든 고혈압.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혈압이 오면 고지혈하고 당뇨가 온다고 해서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이제 몇 년 있다가 고지혈이 찾아왔어요. 쓰리고가 연달아서. 좀 눈앞이 캄캄하고 당황스러웠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혈압 진단 이후 고지혈증 진단까지 먹어야 하는 약이 늘어나는 만큼 절망도 늘어갔습니다. 음식도 좀 짜게 먹는 편이고 빵, 초콜릿 좋아했고 애들이 마트에 가서 지네들 과자 사러 가면 엄마 거는 초콜릿이라고 꼭 초콜릿도 같이 사왔어요. 그럼 그걸 한 번에 그냥
다 먹었었죠.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사다 드린 게 그게 몸을 갖다가 더 안 좋게 만들었구나. 저기 뭐죠? 고기야? 그래서 아마 오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족들이랑 여러 삶을 생각을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노력도 많이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120 거의 정상 수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건강 회복을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결과 다시금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녀. 그렇다면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극복한 그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고혈압하고 고지혈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는 거야. 걷는 방법은요.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앞 바닥을 보면서 발은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으면서 바르게 걸어요. 잘못 걸으면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똑바로 걸어야 효과가 좋아요. 걷기 운동만 제대로 해도 심장질환 위험성을 9.3%나 줄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걷기 운동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걷는 자세겠죠. 네. 부채꼴 모양으로 발이 15도 이상 벌어진다. 네. 팔자 걸음이죠. 안 예쁘죠? 이렇게 걸으면. 안 예쁜 것뿐만이 아니라 무릎에도 무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이 다리를 모으고 걸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안짱다리로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걸었을 때도 역시 무릎에 무리가 가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겠죠. 그렇구나. 우등생의 건강 비법 하나. 효과적 걷기를 위한 LV 팔 동작. 팔은 L자, L자. V자를 L자, V자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요. LV. 많이 흔들어라는 거죠, LV로. LV. 자, 걸어보시면 어때요? 좀 안정적이지 않아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걸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걸으세요. 그렇죠. 근데 팔을 이렇게 저으면서 걸으면 수직 상태를 유지하기도 더 그러네. 쉽고요. 균형을 맞추기도 쉽고 하체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전신 운동으로도. 그러네요. 집안에선 어떤 비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운동 다 했다. 쓰리고 진단 이후 더 철저하게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우등생. 이거 뭐야? 뭐 드세요? 우등생의 건강 비법 두 번째. 운동 후에 꼭 하는 게 있다는데요. 걷기 운동만 했더니 다리 근육이 뭉치고 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털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혈액순환도 잘 되고 밤에 잘 때 쥐도 안 나고 다리 근육도 풀리고 한결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고 했는데 요즘은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병이 나가요. 병 나가라. 병이 나가라. 나가라. 오, 좋다. 나처럼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발저림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발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운동을 끝내시고 나서도 이렇게 근육들을 쭉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오래 앉아 계셨을 때도 계속 앉아있게 되면 특히나 하체가 꺾인 상태로 앉아있으니까 정맥혈이 순환을 못하고 이 밑쪽으로 오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위로 올라오질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다리를 떨면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펌프질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우열되어 있는 정맥혈들을 위로 올려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도중에 좀 경박스럽더라도 이해하세요.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떨어주는 건 좋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없다고 하면 다리 떨기. 자, 이제 집안일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 일상생활이 누구나 똑같아. 빠른 손으로 집안일을 마친 우등생. 집안일 후엔 종종 어깨 결림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깨야. 그럴 때마다 우등생만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 비결 세 번째 만나볼까요? 벽에 뭐 하시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어디가 뭉쳤나 자가 진단해보는 거예요. 승모근의 뭉침 정도를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 먼저 벽과 30cm 떨어진 곳에 발을 두고 벽에 등을 붙여주세요. 팔을 들어 벽에 붙인 상태에서 W 모양으로 만든 후 팔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줍니다. 아, 이렇게. 보통 승모근 하면 목만 생각하시는데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까지 마른 목골로 등 중반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근육이니까 이때 팔이 벽에 붙지 않으면 승모근이 뭉친 것이고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부 승모근, 팔을 내릴 때 통증이 있다면 하부 승모근이 뭉친 거라고 하네요. 고혈압이랑 고지혈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이 승모근이 뭉치고 때로는 어깨도 저리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뭉친 어깨를 풀어주는 우등생의 비법.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도록 한 뒤 팔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줍니다. 야, 엎드려서 올려주기. 아, 생각보다 힘들어요. 등 날개뼈를 붙여주는 느낌으로 뒤로. 저분은 운동법도 좋은 거 많이 알고 계시네. 너무 좋은 팁을 많이 하시네. 우등생의 건강 비결. 스스로 진단한 후 정확히 풀어준다. 근데 이 운동을 하고 보니까 승모근도 좀 부드러워졌고 어깨 저림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엄청 좋더라고요. 승모근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뭉치는 근육이라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스트레칭하면서 풀어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원해지겠죠. 쓰리고 질환을 극복 중인 우등생의 건강 식단도 궁금한데요.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우등생. 재료가 아주 단촐합니다. 오늘 메뉴는 뭔가요? 얼린 두부 토마토 볶음 할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 얼린 두부. 얼린 두부? 두부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리놀렌산이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과는 다르게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오히려 떨어뜨려주고 나쁜 기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를 비롯해서 각종 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두부를 얼렸잖아요. 그러게요. 얼렸을 때는 아미노산의 함량도 올라가는데 특히나 체지방을 분해하는 아미노산, 알기닌 같은 것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식감도 쫄깃쫄깃하니까 두부의 물렁물렁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얼려서 드시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요? 얼린 두부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살린 우등생만의 건강 요리. 자, 만나볼까요? 먼저 얼린 두부와 양파, 당근, 토마토 등 재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음엔 칼로리는 낮고 혈관에 좋은 양파와 당근을 함께 볶아줍니다.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단백질 두부의 환상 콜라보. 건강한 재료로 영양과 맛을 살린 건강 식단 얼린 두부 토마토 볶음. 아, 군침 도네요. 건강식이지만 맛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했던 우등생의 입맛에도 딱이라고 하네요. 토마토랑 같이 볶으셨잖아요. 네. 토마토 자체가 칼륨의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도 촉진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물론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토마토 속에 있는 루틴이라고 하는 성분, 그리고 뭐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은 혈압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조합으로 잘 해드시고 너무 좋은 계신 거예요. 식단으로 드시네. 예전에는 짜게 먹었는데 요즘은 슴슴하게 먹으니까 맛도 없고 그래서 풍 들깨를 꿀에 쟀다가 이렇게 이제 음식할 때 넣어서 사용을 하면 감칠맛도 있고 톡톡 터지는 맛도 좋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먹고 있는데 혈압 관리도 잘 되고 잠자고 나면 몸도 가뿐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먹고 있어요. 뭘 또 드시네? 뭐야? 식사 후엔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 지금 드시는 건 뭔가요? 폴리코사놀 먹었어요. 폴리코사놀. 친언니가 고혈압인데 그 폴리코사놀을 복용해서 좋아졌다고 나한테도 권하더라고요. 폴리코사놀이 콜레스테롤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 수치도 내려가고 좋더라고요.
건강을 되찾은 이후 더욱 이루고 싶은 우등생만의 한 가지 꿈이 있다는데요. 이제 내 삶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는 딸들도 있고 그 이쁜 손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 보는 재미로 이제 더 건강 챙겨가면서 즐겁게 지내야죠. 야, 잘하신다. 그래도 관리. 똑똑하게 잘 관리한다. 정말 배우고 싶다. 근데 아까 뭘 먹던데 그거 아까 뭐죠? 우등생이 빼놓지 않고 챙겨 먹었던 이것은 폴리코사놀이었어요. 폴리코사놀. 저거 나 먹잖아. 내경색 그때부터 먹어요. 폴리코사놀이 좀 처음 등장한 건 장수국가로 알려진 쿠바에서예요. 쿠바가 1920년 이전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심내혈관 질환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 원인의 70% 가까이가 심내혈관 질환이었다고 해요. 와, 거기는 뭐 고기만 먹나 왜 그랬을까? 그렇죠. 그래서 쿠바 정부에서도 이건 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아예 국가 정책으로 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폴리코사놀을 나눠준 거예요. 국가 정책으로. 그런데 20년 정도가 지났더니 뇌경색을 비롯한 심내혈관 질환이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요. 사망률도 당연히 함께 감소를 했다는. 이야, 대박이다. 와, 그러면 이거 완전히 정책이 성공을 한 거네요. 성공이지, 그렇죠. 대성공. 그러면은 폴리코사놀이 심내혈관 질환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런 거예요? 사실 폴리코사놀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식물 겉에 있는 왁스 성분에서 추출이 된 긴 사슬 형태의 지방 알코올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린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어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른바 피떡이라고도 하는 혈전을 잘 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막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혈전과 폴리코사놀이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혈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또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눈으로 시각화시키는 실험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내 몸속에 있는 혈액의 양이요. 자, 여기 1리터짜리 생수병이거든요. 요거 6개 반 정도. 6.5리터. 6.5리터. 그러면 이 안에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 정도 들어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의 양이. 콜레스테롤의 양이요? 한 500? 500. 내 몸 안에 있는 혈액 속의 총 콜레스테롤의 양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한 숟가락? 요 정도예요. 12g 정도. 12g 정도.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이게 우리 혈액을 막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특히나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처럼 혈관벽에 계속 쌓이는 끈적한 형식의 콜레스테롤이라면 혈관을 막기도 쉽고 이로 인해서 혈관에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혈관이 터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다 똑같은 혈관의 두께가 아니니까 얇은 데에는 막히고 터지기도 하고 그러겠다. 내가 여기 있잖아요. 먼지 같은 게 탁 걸렸대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혈관이 막힌 거였어요. 막힌 거예요. 제일 적은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폴리코사놀이 그 역할을 막는 역할을 갖다가 도와주는 어떻게 거예요?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혈관벽에 계속 쌓이면서 혈전이 생기는 걸 폴리코사놀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능성 원료인 후가산 폴리코사놀 20mg을 4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2% 낮아졌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9.9%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폴리코사놀 대신에 그냥 사탕수수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지 뭐.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사탕수수 자체를 먹는다고 폴리코사놀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폴리코사놀이 그 사탕수수의 잎과 줄기에 있는 왁스에서 정제 추출해서 얻는 거거든요. 사탕수수 100톤에서 폴리코사놀 한 2.5kg 정도밖에 추출을 못해요. 이거 귀하네. 100톤?
엄청 값진 거네요. 진짜 귀한 야, 거네. 그래서 몸에 좋은가 봐. 사탕수수 아무리 먹어도 안 되겠죠. 그렇죠. 왁스를 어떻게 핥아먹을 수도 없는 일이고. 건강한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실험을 해봤는데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7.7%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혈압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너무 좋은 거네요. 아까 그 우등생이 왜 폴리코사놀을 아주 열심히 먹는지를 딱 바로 이유가 되네. 그러면 우리 이 폴리코사놀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아니면 딱 어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나 뭐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시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게 고르시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맞아. 받은 제품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자,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폴리코사놀은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유일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원산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원산지 체크. 식약처로부터 혈압 조절에 대한 기능성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대한 기능성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야지 좀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먹어야 된다고요? 양도 중요할 텐데요. 네. 폴리코사놀 같은 경우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5에서 20mg 정도예요. 네. 콜레스테롤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상황, 임산부라거나 어린이들 이런 분들은 함부로 섭취하지 않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제대로 알고 가네요. 야, 진짜 혈관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 집에 가서도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당신의 습관이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지선인데. 나. 왜? 너 지금 빨대로 빨아먹고 있잖아. 계속 비비는데. 당신의 사망률이 13% 증가했대. 눈 비비는 거, 빨대로 먹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우리 평상시에 하는 것들 아니야. 피부 노화가? 아니 저것도 질병이라고? 돌연사? 병적인 가을철 건조함은 위암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뭐라는 거야? 빈혈이 있으면 내 혈관 건강이 나쁜 걸까요? 정답은 X. 혈관 건강은 관. 혈액이 통하는 관인 거고. 그런가? 빈혈은 혈액 질환이죠. 영양결핍 때문에 생기는 빈혈은 혈관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헷갈렸다. 약간 헷갈려. 스마일이즈 굿! 채널 A 10